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안과 이경입니다. 어, 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안티VEGF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중간중간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 안티VEGF를 뛰어넘는 약제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신생혈관 발생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강력한 요소는 VEGF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임상 시험에 관여되는 약제들도 대부분 다 VEGF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공미 교수님께서도 얼핏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안티 VEGF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상 시험에서 보았던 그 좋은 결과들이 사실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실 너무 주사 횟수가 작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환자나 의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결국 언더 트리트먼트로 이어진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나오는 임상 시험들의 트렌드는 이제 좀 더 효과도 당연히 더 좋아야 되겠지만 듀러빌리티, 약물이 지속되는 기간도 훨씬 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각각 개인마다 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퍼스널라이즈드 테라피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국민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시긴 하셨지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약물은 파리시맙입니다. 그래서 파리시맙은 아까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베이제프하고 안지2 두 개를 동시에 막는 듀얼 액션을 갖는 바이스페시픽 모노 안티바디고요. 어,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12주 이상 이제 치료를 연장할 수 있었던 이제 환자 퍼센테이지가 되게 이제 거의 80%에 육박하는 걸 알 수 있고 16주도 대략 한 40%에서는 16주 이상으로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SRF하고 IRF가 소실된 환자의 비율을 봤을 때 이제 대조군으로 사용되었던 이제 아일리아를 맞았던 환자군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도 유의 있게 훨씬 더 이제 IRF와 SRF가 잘 소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이제 초기 3회 로딩 때뿐만 아니라 1년째까지 그 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루니시즈맙을 사용한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이프티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게 됐는데 다행히도 파리시맙은 IOI를 포함한 다른 세이프티 이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어지는 약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도스 아플리버셉트입니다. 8mg 하이도스 아플리버셉트고 이 약제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을 때 치료 기간을 12주 이상 연장시킬 수 있었던 환자는 80% 이상이었고 어, 세이프티 면에서도 2mg을 사용했던 이제 컨트롤군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세이프티 이슈는 없었던 걸로 생각돼서 저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약제는 미국에서는 작년 8월에 FDA를 통과를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PCV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제 하이도스 아플리버셉트를 썼을 때 이제 파키베슬이나 파키코로이드 뭐 아니면 이제 폴립 리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되게 궁금해지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라니비즈막을 사용하는 포트 딜리버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이 포트 딜리버리 시스템은 안군에 삽입되는 오큘라 임플란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오큘라 임플란트 부분에 리필을 해줄 수 있게 되는 리필 시린지 부분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요.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인 알치웨이 랜더마이즈 페이스를 보게 되면 대조군이었던 이제 라니비즈마블 먼슬리 인젝션 받았던 그룹하고 그 임상시험 결과 시력 향상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됐던 약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큘라 임플란트 삽입이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유리체 주입술보다는 조금 더 침습적인 수술적 기법이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컴플리케이션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안내염이나 뷰티리어스 해머리지 아니면 하이페마 등등의 이제 오큘라 컴플리케이션들이 조금 더 많이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세텀 디스러치먼트가 2% 환자 이제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2% 정도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약제 이 포탈 딜리버리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모든 임상에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세턴 디스러치먼트가 뭐냐면 이게 이
오큘라 임플란트 되는 부분이 이 위쪽에 스클레라에 걸쳐지는 오버몰드라는 부분하고 그 밑에 septum이라는 부분이 이게 사실상 이렇게 잘 공간이 없이 잘 연결돼서 이제 제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리필 주사를 반복하다 보면 이 밑에 있는 septum이 점점 안구내로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septum이 리필 주사가 들어간 후에 이 부분이 이제 셀프 실링을 해줄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차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septum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런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암내염 발생 위험도가 높아져서 지금 현재는 임상이나 클리니컬 트라이얼 모두 다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FDA 승인된 약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FDA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약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물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군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안티 VEGF A의 효과나 이제 듀러빌리티를 증가시키는 약제 군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걸로는 이제 바이폴리머에 안티 VEGF를 결합시킨 약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 테라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안티 VEGF A 말고 새로운 타겟을 찾아서 쓰는 이제 CD VEGF CD를 타겟으로 하는 OPT 302가 있고 아마 이 약제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 중에 임상 시험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를 목표로 하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KSI 301 요 약제를 보시게 되면 요 약제는 바이오폴리머에 안티베이제프를 공유 결합시켜서 하게 되면 이제 사실상 안티베이제프의 반감기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임상이 이제 시험들이 진행이 됐긴 했는데 작년에 페이즈 3 데즈 트라이얼 결과가 이제 보고가 되었고 여기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니오바스큘라 AMD에서는 더 이상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DME에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요 약제 자체가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스테로이드 오조덱스를 쓰듯이 이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조금 모디피케이션이 돼서 새로운 또 약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 테라피는 아까 신용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수프라코로이달로 넣는 방법인 AAV8 페이즈 2 스터디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째까지 결과를 봤을 때 이제 RGX314 진 테라피를 받은 환자에서는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0.7에서 1.6회 레스큐 인젝션이 필요했는데 컨트롤 그룹에서는 7회 인젝션이 필요했다라고 보고되고져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지만 유전자 치료를 받은 군에서 시력이 더 향상이 됐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AAV 팩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제 사용 후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고 근데 다행히도 이러한 인플라메이션은 토피컬 스테로이드만 써도 호전이 잘 되었다라고 보고해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라비트리알로 집어넣는 옵틱 트라이얼 마찬가지 이제 여러 코호트로 나눠서 했는데 하이도스를 맞은 코호트 1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사진에서 얼핏 보셨다시피 15개월 그 이상에서 단 한 번도 레스큐 인젝션이 필요 없었던 걸로 보고되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젝션 하다 보니까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토피칼로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잘 조절이 됐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VEGF-A 외에 이제 새로운 타겟을 한 이제 약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OPT302는 VEGF-CD를 이제 타겟으로 한 약물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VEGF-CD는 사실 예전에는 림프안지오제네시스에만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망막 내에 림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망막 의사들한테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에서 신생혈관 형성이나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업레귤레이션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안티 VEGF-A를 썼을 때 VEGF-A가 서프레션 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VEGF-CD가 오히려 더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VEGF-CD를 타겟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라니비즈마블을 가지고 하는 쇼 스터디하고 아플리버셉트를 가지고 하는 코스트 스터디가 3상 임상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고요. 페이즈 2B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라니비즈마브로 진행을 했고요. 2.0mg OPT302와 라니미즈맙을 동시에 치료받은 군이
라니미지만 단독으로 치료받은 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시력이 더 향상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세이프티 이슈 면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약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미 저희가 여러 장기 항암제로 쓰고 있는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고, 이러한 이제 효과가 입증된 약제를 안구 내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들이 이제 되게 스몰 몰레큘이다 보니까 약제의 안정성이나 반감기 문제로 인해서 그 서스펜션이나 이제 하이드로젤 디포, 임플란트 등 여러 이제 유형 제제를 만들어서 이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주입하는 방법들도 수프라코로이달이나 뭐 인트라피트리아 인젝션 등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페이즈 1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결과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 인터넷 뉴스를 보면 굉장히 프로미싱한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일단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미 듀러빌리티하고 이피카시가 이제 증명이 된 하이도스 아플리버셉트나 파리스맙을 사용해서 환자나 의사들이 느끼는 이제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 테라피 자체가 이제 임상 시험을 잘 통과를 하고 상용화된다면, 사실 망막 의사들한테는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